자는 망하는 것보단 저는 좀 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좀 선한 자들은 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안 당하고 안 망하고 내 인생은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근데 여기에 이 흥하는 자는 악해야 돼. 이 망하는 자는 선한 애들이 그러더라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존재하더라.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선과 악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선하다라는 개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아까 제가 제시했던 당한다 쪽에 훨씬 큰 그 케이스들을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즉 뭐예요? 잡아먹히고 잡히고 먹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천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천적이 사라지면 그 천적 밑에 있던 애들이 그 천적만큼 때로 천적 이상의 무서운 파괴범이 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공격하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뺏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 다음에 두려움, 미안함, 이것에 발목이 잡혀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을 하지 못해. 어느 정도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 기질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성공이나 위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특성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어느 정도의 가식, 위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와서 나를 침투하면 내가 악이 돼버리고 괴물이 돼버리지만 아주 일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쳐들어왔을 때 내 면역 체계가 걔네들을 맞받아쳐서 나를 살게 하는 플러스 알파만큼 아주 작은 백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의 악의 기저들은 나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가 알아야, 나도 힘이 있어야 그들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망하지는 않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덥네요. 제가 여름에 이게 누가 그래요. 이게 내가 보니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않지만은 아는 것 같은 게, 야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오싹하다가 또 뜬금없이 갑자기 막 땀이 막 확 나다가, 근데 이게 촬영 중에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 여기 제가 이쪽이 안 좋은데 여기가 이제 굳어갖고 통증과 함께 말이 안 나오고, 에어컨이 저 앞에 있거든요. 저 앞에. 그러니까 얼굴에 직접 바람이 오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반팔을 입고, 아직까지는 막 폭염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얇은 옷을 입는다고 입었는데 벌써 덥네요. 우쩍해. 근데 제가 정말 땀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땀이 없어서 애들이 막 부러워했었어요. 야, 넌 좋겠다. 야. 얼굴에 개그림도 안 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일단 땀이 많아졌어. 땀이 많아지는데 나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이게 머리에 이렇게 땀이 난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조절을 잘못하면 무슨 라인 댄스 한 10바퀴 돌다가 온 사람처럼 머리가 이제 머리 감은 애처럼 젖으니까 참 나는 여름이 안 좋아. 여름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오늘도 수위 조절 잘해서 끝까지, 그래도 뭐 미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추하면 안 되잖아요. 잘 유지해서 오늘 방송을 끝까지 마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뭔가 좀 시원한 얘기를, 뭐 강의에 시원한 얘기 할 게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제가 한동안 또 이렇게 좀 눈여겨서, 제가 올해 드라마 딱 2편 봤거든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막 쫄깃쫄깃 기다리면서 보던 드라마.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도 그게 설령 뭐 가족, 뭐 아들, 뭐 누구더라도 끊어.
예, 하고 이렇게 막 끌어안고 보던 드라마였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재미나게 재밌게 정말 봤던 드라마가 이것도 SBS 드라마였어요. Again My Life. Again My Life를 보던 중에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이제 그 드라마의 그 진행이 뭐냐면 정말 지능적 악마와 싸우던 거기 이제 이준기 씨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뭐 다시 부활해서 다시 뭐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싸운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뭐 하여튼 악을 제거해요. 근데 이게 Again My Life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금에 제가 느끼는 어떤 사회 현상?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 분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린 다시 못 태어나잖아. 걔는 드라마에서는 거기 이제 그 뭐 저승사자가 야 너 다시 가서 하면은 이길 수 있어? 뭐 이래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다시 태어났어. 자,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꿰뚫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의 전략을 먼저 파악해서 그 전략이 진행되는 그 이전에 탁 커트를 해서 결국은 이긴다, 뭐 승리한다, 뭐 이런 건데, 아니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나면 우리는 끝까지 그냥 악에 치여 살아야 되나? 뭐 요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결국 드라마는 뭐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악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 이기는 방법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그럼 결국 비현실적인 가상현실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가 하는 사실은 또 다른 나는 무기력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거기 이제 대사 중에 거기 전석규 부장님으로 나오시는 검사님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탤런트시겠죠? 거기서 뭐 완전 뭐 이렇게 메인은 아닌지 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 발견했어요. 그냥 이제 얼굴은 잘 모르겠고 나이는 좀 있으신 분 같은데 나도 그런 목소리 너무 좋아. 전석규 부장님. 그분이 딱 오늘의 주제에 대한 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 악은 흥하고 성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난 이제 동화책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안 믿는 정말 저 얘기는 누가 소망을 다룬 거지 어떤 현실의 교훈을 담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 never 절대 없다.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요거는 또 뭐 가끔 맞을 때가 좀 있는데 권선징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악은 흥하고 선은 망한다. 여러분들 거의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나만 공감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선이거든? 선일걸? 아니 난 선이라고 봐. 그럼 나 망해야 되는 건가? 오늘 싫은데? 나는 난 흥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흥할 수 있는지. 흥하려면 그 흥을 정말 꼴보기 싫어서 죽자고 막는 그 악들을 어떻게 무찔러야 되는지
지금 로버트 태권브이도 없고 어떡해? 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를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나는 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자신만만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안돼 안돼, 우리는 우리만의 뭐가 있는데 니들은 절대 안돼 라는 마음으로 좀 조롱 섞이게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악이 안 망하고, 사실 뭐 흥하고 망한다라고 표현했지만 흥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좀 선한 자, 네. 선한 자는 망하는 것보단 저는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당한다. 예, 예, 예. 망한다, 흥망은 조금 뉘앙스가 좀 뭐 다른 부분일 수 있고요. 뭐 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좀 선한 자들은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안 당하고 안 망하고? 네. 공격은 하기 싫어. 난 힘들어. 이제는 막 조금 뭐 이게 목소리만 톤만 올려도 막 진이 쫙쫙 빠지는데 뭘 공격을 하겠어요. 근데 난 흥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나 혼자 할래다가 날도 덥고, 여러분들도 나는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좀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나도 흥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할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흥한다, 망한다, 이게 도대체 뭐를 담고 있는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흥할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우리가 흥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싸움으로 치면 승리, 그렇죠? 싸움으로 치면 승리. 그 다음에 뭐 인생으로 치면 성공. 인생으로 치면 성공. 그 다음에 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그 안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존경, 그렇죠? 부러움, 뭐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이 망한다라는 건 일단 게임이든 뭐든 져야 돼. 그쵸? 위너가 아니라 루저가 되는 거, 루저. 그 다음에 일단 내 인생이나 내 삶에 있어서는 성공이 아니라 자꾸 물을 먹어. 실패를 해야 돼. 뭔가 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는 뭔가 좌절,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초라하고. 그래서 아까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약간 이 망한다의 개념에서는 나는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내 인생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 느낌을 받는 대상, 요게 이제 망한다가 되는 거예요. 흥한다는, 그렇죠? 위너, 그 다음에 성공, 뭐 존경, 부러움, 이런 거라면, 망한다는, 그렇죠? 루저, 졌어. 그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좌절, 좀 찌질함.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쟤 왜 저 뭐냐,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제 망한다. 그러면 이 흥한다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마지막으로 딱 봤을 때 이루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망한다에는 절대 내 인생은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내 인생뿐만이겠어요? 내 가족, 내 새끼, 저렇게는 안 키워. 라는 모든 모습들이 이 망한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흥하는 자는 악해야 돼. 이 망하는 자는 주로 선한 애들이 그러더라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존재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 흥한 자 망한 자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저희 집에서 둘째거든요.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보통 하나? 한 반은 하나더라고. 그리고 보통 뭐 둘, 뭐 어쩌다가 뭐 이제 다자녀도 있기는 한데 우리 때 또 뭐가 이게 통하는 게 있나 봐. 이상하게 내 친구들은 둘째가 많았어. 물론 어쩌다 막내도 있고 뭐 첫째도 있긴 한데 내 친구가 10명이면 한 7, 8은 둘째였다니까요. 둘째. 이게 둘째들의 또 이 애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둘째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이 첫째들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 첫째들이 좀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그 둘째들은 늘 거기에 못 미쳐. 근데 요게 동성일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됐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 위에 오빠는 잘 모르겠어. 난 내 위에 오빠 있는 집을 잘 못 봐갖고. 근데 난 오빠 있는 집은 잘 모르겠어. 와닿지 않아. 근데 다 내 위로는 다 언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둘째야. 그 줄줄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아들이 있거나 막내로 아들이 있는 집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보통 애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언니 뒷담화도 까고 그러잖아. 언니들은 안 까겠어요? 야, 너 우리 동생 때문에 짜증 죽겠어. 뭐 이러지 않겠어? 근데 언니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다 잘하더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끼리 내린 뭐 이거는 가설인데 검증은 안 됐어. 검증을 할 뭐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서 우리끼리 위안으로. 첫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데 그 첫째들이 딴 첫째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동성의 첫째들은 공통적으로 뭐 집에 무슨 뭐 부부 싸움을 하던 말든 아니 뭐 심리적으로는 불편하겠죠. 근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본인은 불편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냥 늦게까지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안 들어와. 무슨 엄마 아빠가 싸우면 마음이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공부를 그냥 해. 근데 이놈의 둘째들은 뭘 많이 살펴. 뭐 분위기도 살피고 또 뭐 분위기 살폈다가 뭐 좀 안 좋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는 빠른데 이게 뭐든지 몰입이 돼야 이게 성취적 결과가 나오잖아요. 애들이 정서적으로 오지랖이 넓어. 뭐도 좀 살펴야 되고 뭐 이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눈치는 기깔나게 좋은데 몰입이 안 돼서 적어도 언니보다 훨씬 뛰어난 우등생은 없었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여기서는 사실 규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은 막 진짜 살인까지도 사람의 목숨도 그냥 한마디로 거슬려? 이러면 그냥 뭐 밑에 놈이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주사에 막 알코올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독성 같은 그 성분을 이렇게 넣어갖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 검찰이니 뭐 경찰이니 뭐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저거 맨날 나오는 그 있잖아, 뻔한 스토리.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사실 극악, 이제 캐릭터상으로 이제 극악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정의롭다. 저는요,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정의는 없고, 그냥 조금 정의로운 삶을 가치로 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정의는 없어.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선과 악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드라마를 놓고 보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선하다라는 개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아까 제가 제시했던 망한다 보다는 당한다 쪽에 훨씬 큰 그 케이스들을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마 19년도인지 20년도인지 초에 그 강의 중에 그 착한과 좋음은 다르다. 착할 선, 이렇게 한자로 착할 선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가 됐던 간에 이게 뭐 한자랑 한글이랑 이렇게 같은 교차로 쓰기 때문에 착할 선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자는 망한다에서의 선을 착하다라고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 이건 근데 좋은 사람이라 좋은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상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욕 아닌 욕이, 그냥 우리 애는 착해, 착하긴 해, 이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 옷을 이렇게 막 판매하는데, 옷값이 너무 착해서, 그런 애들은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됐을 땐 분명히 이것 또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망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가 1, 2학년 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녔으니까 모르겠고, 이제 한 3, 4학년쯤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반에서 이제 흔한 말로 거친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리고 다니고 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냥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투지폰, 그 정도여서, 뭐 걔네들이 뭐 단톡방이 있다던가 뭐 개인 SNS를 한다던가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대 나름의 어떤 그 온라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반에 전교에서 꼴통이 하나 자기네 반에 왔대요. 그러니까 애가 뭐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이들을 많이 못살게 굴고, 반 분위기를 많이 해치고, 그 아이 때문에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둘러매고 진짜 누우실 정도로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엄마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걔가 어떤 경로로든 한 3개월 만에 전학을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이제 걔 없어져갖고 이제 우리 반 걔만 없으면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진짜 그런 애를 붙들고 내가 그런 소리를 참, 나도 보면은 좀 별나긴 해. 그래서 저희 아이를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너 그거 아니? 그 애가 없으면 굉장히 평화로운 반이 될 것 같지.
근데 그 애가 사라지잖아? 그럼 그 애 있을 때는 눈에도 안 띄던 놈이 그 짓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처음에? 엥? 이러다가 와우,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걔도 그 전학간 그 애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반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애인가 봐. 근데 이제 그 애가 있었을 때는 쫄아갖고 활기를 못 쳤던 거예요. 그 애가 없어지니까 그 애가 하든지 뭐 거의 버금가게. 그래서 그때 자기는 세상을 배웠대. 달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무균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태계에도 식물이 아닌 이상 동물의 생태계에는 이게 생태계라는 게 존재하고 먹이 사슬이라는 게 존재하고, 즉 뭐예요? 잡아먹히고 잡히고 먹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천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천적이 사라지면 그 천적 밑에 있던 애들이 그 천적만큼 때로 천적 이상의 무서운 그 파괴범이 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뭐 존재하는 자연 안에는 막 정말 난 도대체 나는 세상에 나는 좀비보다도 뭐보다도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제가 제일 징그럽고 무서워하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완전 택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뭐 그것 이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도 바퀴벌레 같은 인간서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종류의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게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다고 바퀴벌레 퇴치약을 칙 뿌리면 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개가 뿌려놓은 수많은 알들이 다시 기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집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얘네들이 살겠다고 옆집으로, 아랫집으로, 윗집으로 이동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게인 마이 라이프도 끝장면은 사실 그거예요. 하나를 제거하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하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해서 그게 다 흩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흩어진 놈들끼리 다시 뭉쳐서 또 다른 모형과 모종의 새로운 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그런 삶 속에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나는 어떻게 잘 피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 세대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뭐 악과 선으로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편의선. 그 선들이 망하고 당하고 안 살고 그래도 적절하게 맞서 싸우면서 때로는 뭉쳐서 때로는 제거도 좀 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기보다는 우리 애만큼은 나처럼 안 당하고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이상한 취지의 교육관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선량한 국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정말 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짓밟혔다는 거죠. 이게 꼭 무슨 전쟁 치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교훈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게 없으니까 당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공부였어요. 우리나라 뭐 아시지만 자원이 있어요. 땅덩이가 넓어요.
뭐가 있어요? 또 위에는 뻑하면 핵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맨날 으르렁거리는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의 첫 번째 그 선택한 계단의 첫 스텝이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뭐 죽자고 공부해서 그 공부를 하겠다는 거에는 모든 부모가 다 약해지는 거예요. 소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뭐 팔고 해갖고. 근데 이제 교육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 시민,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에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기기 위해서, 자, 얼마 전에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고요,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쫙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서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조직력?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양강 구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3당이라는 존재들이 거의 맥을 못 치잖아요. 강한 두 당. 그래서 양강 구도, 양당 구도일 수도 있고 양강 구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약한 자에 의해서 강한 자가 망할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강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게 알아야. 그렇죠? 뭐를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건지 해롭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첫 스텝인데, 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선과 악은 제껴놓고 일단 내가 강해져야 일단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지고 약자라고 생각이 되면 항상 당하고 망하는 게 돼버리니까 선과 악으로 보지 말고 강과 약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강한 거에 필요한 건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근데 이제 보통 힘 그러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이 진짜 무력이었어요. 등치 크고 그냥 애들이 다 요만요만 얼망졸망한데 뭐 애 하나가 머리가 하나 크고 덩치가 이만하고, 뭐 다른 애들은 막 팔뚝이 손가락만 하는데 막 팔뚝이 막 씨름선수 팔뚝만 하면 걔가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냥 이게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위압감을 확 느끼는 거죠. 위압감. 뭘 안 해도. 근데 그런 애가 조금의 힘이라도 행사를 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그냥 패닉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약자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완력, 무력, 힘, 힘을 모아서 자기가 강하다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제 뭐 애들이 뭐 요즘에 뭐 일찍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성인이 되면서는 이런 단순한 힘 갖고는 자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 이 힘의 어떤 형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무력, 그 다음에 이 무력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력이죠. 폭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 다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업 선택의 우위를 가지려고 사실은 좋은 학벌, 이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력.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집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이거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도 일을 하셨고, 이제 언니는 늘 공부한다고 이제 학교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내가 주로 있었어. 이렇게 다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 아무개 어디 있냐? 그래서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치면은 마담 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돼, 상위 레벨 무슨 결혼 매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앱이 있더라 요즘에. 무슨 앱? 예. 그러면 이제 딱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 뒤에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딱 그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쫙 보면서 이게 전화를 돌리는 거야. 근데 내가 첫 번째한테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근데 또 한참 있다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요? 그래서 동생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의사 상대 이제 배우자감으로 뭐 의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사자들을 쫙 읊으면서 동생인 것 같은데, 동생이 이렇게 낄 분위기가 아니니까 당사자인 언니나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다들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그냥 시큰둥 하길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교육 그 스펙을 가지면, 흔한 말로 학력이 높으면 우리가 그 기득권으로 이 설명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군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힘, 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폭력, 그래서 뭐 삥 뜯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나가, 너 이리 와봐. 너 돈 있으면 다 내놔. 없는데. 너 뒤에서 나오면 그냥 한 대 100원에 만원, 100원에 한 대씩 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안 해봤어. 입에 안 붙는다.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진짜 1차원적으로 무력이나 폭력을 행사해서 뭔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거를 어떤 힘이라고, 내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막 약한 애들 슬금슬금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막 진짜 뭐 집에 있는 거 뭐 하나씩 들고 와갖고, 뭐 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엄마 결혼 반지가 없어졌는데 엄마는 막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훔쳐서, 그 무력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말도 못하고 이제 훔쳐서 갖다 바쳐서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단계 이상의 재력을 꿈꾸게 된 거죠. 이게 총 4가지를 제가 정의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아주 1차적인 단계에서는 무력, 폭력. 그 다음이 재력.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갑자기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졸부가 생겼어요. 졸부. 갑자기 저쪽에 이제 수도권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뭐 성남이나 뭐 이쪽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사실 뭐 그거로 치면은 지금 서초, 양재, 뭐 방배 뭐 그쪽에서도 거의 특히 거기 지금 아산병원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거기도 상습 침수 지역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쪽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쪽이 딱 개발이 들어가면서 농사 짓고 했던 그 땅들의 땅값이 이제 엄청나게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졸부, 그 졸부의 아들, 딸들이 오렌지족. 그래서 그 스포츠카 같은 거 딱 뜯고 야타, 뭐 야타족도 있고, 뭐 하여튼 웃겼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재력이니까 사실 뭐 이것도 굉장히 큰 파워죠.
근데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으로만으로서의 강자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여기는 재력인데 재력으로 뭐를 사는 거예요? 권력과 합쳐지면 그렇죠? 조금 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재력으로 땅으로 막 엄청난 부를 이룬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권력, 그렇죠? 검사, 지금은 변호사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판검사, 그다음에 뭐 의사, 뭐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키가 3개가 있어야 된다. 열쇠가 3개의 열쇠. 그래서 하나는 차키, 차키. 하나는 집. 하나는 병원 개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의사가 다 대학병원에 남을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당시는 의료 이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업만 하면 그냥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 상승이라는 개념, 우리가 말하는 사실 돈은요, 우리 시대에도 막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포목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런 거 장사해갖고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얻고 싶은 그거는 됐는데, 또 하나의 힘이 뭐였냐면, 흔한 말로 이제 고위, 이게 권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꼭 판검사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좌우지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제는 계급이라는 건 없어졌지만 신분 상승이라고 해서 계층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급으로의 승격을 얻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직급, 각종 뭐 사자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이제 단계를 거쳐서 보통 강한 자, 계급의 맨 위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흔한 말로 갑질. 이것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구화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려면 아무리 무시와 뭐 진짜 기만과 뭐 사실 그런 걸 당하더라도 진짜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을 꿈꾸기 위해서 요거는 좀 여담인데요. 나 학교 다닐 때야. 나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지금은 클럽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그때는 우린 나이트라 그랬어요. 나이트가 2 종류가 있었다. 이것도 또 약간 귀족 나이트가 있었고 그냥 일반 나이트가 있었어요. 블랙 라벨 뭐 그냥 일단 일단 레드 라벨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군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는 다 까먹고 지금 현재 없어진 데도 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하얏트 호텔. 그 하얏트 호텔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여기 이름이 기억 안 나. 하여튼 거기였는데 난 못 가봤어. 그럼 거기에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기 딴에는 꽤나 미모가 어느 정도는 된다는, 근데 미모 외에 어느 정도의 재력 외에는 사실 뭐 이게 사실 공부라는 거 우리 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지금처럼 뭐 수시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학원도 없었고 뭐 입주 과외 교사가 좀 있었을 뿐인데 학력고사라 그래서 이렇게 뭐 매칭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가서
미모로 그 다음에 어린 나이로 승부를 해서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주변에 거기를 연락이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죽어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은 못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그런 힘들, 무력, 재력, 권력, 근데 이들이 가진 것 플러스 요즘에 새로 나온 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사실은 이 무력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내가 내 권력과 내 입지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너가 되기 위해서 사실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를 잡으려는, 나의 악을 캐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나 파리 목숨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꼈던 거고, 그 다음에 재력하고 권력은 아는 거고. 근데 이 세 가지로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위에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 우리 평민들이랑 상관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새로 생긴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배력이에요. 무슨 지배력이냐? 심리적 지배력이에요. 요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파워가 4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4개의 파워로 웬만한 약자는 다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약자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골리앗의 악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유달리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요,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평생 대대로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뭐 흔한 말로 가방끈으로 치면 그냥 뭐 간신히 이제 뭐 고등학교를 마치신 정도? 네, 근데 이제 또 그 남편분은 농사를 지으시느라고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친구는 이제 여고 동창이니까 고등학교를 나온 건 알겠는데, 그 아저씨 분께서는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생 그냥 그 집이 대대로 그냥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셨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분당 그 1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당시가 어떤 당시냐, 1990년대. 예. 모르겠다. 정확히 연도 몰라. 그 당시로 120억을 받으신 거예요.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이 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120억의 동그라미를 몇 개를 세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액수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친구분께서는 근데 평생 삶이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이제 삶을 사시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집에 놀러 오시기도 하고 그래도 되게 그냥 소탈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보니 이제 아들, 딸들은 다 유학을 보냈고,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하여튼 레벨업을 나름 이제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솔직히 뭐 내가 뭔가를 뭐 빼앗고 쟁탈하고 갈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그냥 열심히 내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이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나라에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정말 노동자를 갈취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목을 조이고, 그래서 성공을 했던, 정말 몸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정권과 유착이 돼서, 정경유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뭐 힘을 빌려서 하는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이미지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정말 운때랑 잘 맞아서 부를 얻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법고시를 통과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 지인 아는 친구들 중에 이제 한 분도 뭐 8수인가 7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시장에서 그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엄마가 집이 되게 가난해서 떡볶이를 팔던 집이었는데 그 아들이 조금 공부를 어떻게 잘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가까운 지인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중간 정도 했는데 얘가 이제 뭐 정신을 차렸는지 뭐 이대로 살면은 뭐 안 되겠다고 뭐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뭐 법대를 갖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좀 뒤늦게 그래서 이제 그 수원지검인가 뭐 하여튼 거기 검사로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은 학력고사도 그렇고 뭐 이게 뭐 그 점수 시험 점수 서열주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수능으로도 바뀌고 또 뭐 이것도 뭐 그 뭐야 뭐 입학사정관 난 그게 제일 망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입학사정관 뭐 이렇게 해서 뭐 바뀌어서 현재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름 뭐 경유착이니 무슨 유착이니 뭐 언론 장악이니 뭐 이런 방법은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랑 조금 거리가 먼 일본 특권층의 어떤 그런 악의 행태로만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고 평준화가 되면서 그냥 내 옆에 내 뒤에 그냥 앵간한 집에서도 막 발생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치러도 부정하지 않고 페어하게 가면은 절대 페어하지 않은 애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그 조국 사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당사자, 뭐 실명은 굳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당사자 내가 봤을 때는 수준이 뭐 우리 집에 애나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아버지가 조작해주고 엄마가 조작해주고 거기에 또 뭘 해갖고 장학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학금 공부를 잘하지 않는 낙제자에게 무슨 장학금을 다른 애들은 뭐 한 학기 받기도 어려운 걸 뭐 6학기 내내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머리는 텅텅 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그 악의 되물림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폭력에 대해서 왜 선한 자들은 그 자리를 가기 어려운가? 이 사람들은요 폭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 폭력이 두려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야 잘못하면은 야 누가 뭐 하면은 저 뭐 검찰에 불려가갖고 뭐 진짜 나는 야 검찰 근처만 가서 무서워 막.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를 저희 아이가 뭐 짜자고 그러길래 아유 야 행여나 막 그랬더니 자기 그게 이제 그럴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벌써 거짓말 탐지기 하기 전에 이미 얼굴에 이미 다 드러나서 거짓말 탐지기 할 것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성이 많아. 이게 악하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굉장히 뻔뻔해. 근데 얘네들은 무력에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력이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잡혀가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할 거야. 이게 요즘에 굉장히 혼재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걸 추진력 있고 그 다음에 일 잘하고
뭐 능력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수단과 방법 안에는 합법적이고, 그렇죠? 질서와 규범을 다 준수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차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면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서 공정과 상식을 근간으로 해서 일을 잘하는 방법이 글쎄요, 나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알고는 있는데 그 중에 그 농구에서 공 뺏어가듯이 뺏기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공 뺏길 시간 안 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 안에는 절대 공정할 수 없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선한 사람들은 지킬 걸 지켜야 되고, 그렇죠? 법과 규칙, 뭐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을 일단 준수를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뭐 무력화시켜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무력,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폭력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폭력을 행사도 잘 못해요. 자, 인터넷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 뭐 태권도, 유도, 다 때려치고 많이 맞아본 놈이 싸움을 제일 잘한단 말이 있어요. 맷집이 좋은 놈이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게 있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야? 폭력이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하고 무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체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자들은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만한 짓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렇죠? 내가 행사하는 것조차도 나는 원하지 않고, 그러니 그런 폭력이나 무력 앞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고 전코스를 밟아가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니 중간에 뺏기거나 갈취당하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불법, 편법, 무력 앞에서는요 사실 웬만한 보호막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으로 보통 보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따르죠. 우리는 뭔가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 어찌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일단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놈의 양심 때문에 그 죄책감이 내 뒤통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되는 그 기저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잘못한 그 행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남을 공격하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뺏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 다음에 두려움, 미안함, 이게 있으니까 이것에 발목이 잡혀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악인들은 전혀 상관없거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 기질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성공이나 위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 쯤으로 들어가는데, 이 악인들은요, 뭐 공정, 상식, 뭐 이거 다 뛰어넘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 양심? 알 바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좋게 말하면 그냥 뭐 멘탈이 되게 좋은 거고, 근데 멘탈 안에는 양심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뭐 죄책감? 이런 거 없어요. 야,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언제 승리하고 언제 성공하냐?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했던 것도 물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쪽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도를 잘 지키면 사회성이 좋은 거고, 조금만 정도를 지나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 악의 무기가 되는 건데, 이 악인들이 잘하는 아주 이게 뭐냐면 변장술입니다. 심리적 변장술이에요. 티나지 않게. 그래서 위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게 위장하고, 그 다음에 위조하고, 그 다음에 가식.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 나중에 최고의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와, 뭐 그 흔한 말로 아부. 이 아부라는 게 결국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기가 막히게 앞에서 입안의 혀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정서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구역질라도 못하거든요. 내가 연기력은 조금 그래도 야 너 생각보다 이들 좀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없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딜레마야. 네. 근데 이제 아부라는 건 뭐냐면 정말 입에 발린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 환심을 사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실무급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그 이상을 못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에 자기의 어떤 소신 이런 걸로 중간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위조, 위작, 뭐 공작, 그 다음에 가식, 가면, 아부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윗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단계로 올라간 사람들로부터 잘리거나, 그쵸, 무기력화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리거나 무기력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뺏겨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가 중요한 게 드러났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적 지배력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이게 파워로 새로 등극을 했는데,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은혜. 네. 이은혜의 뭐 절벽 살인사건? 뭐 이런 이름의 타이틀로 보니까 이 범인이 아직 다 수사 그 선상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에, 그 다음에 이 보험 사기 하여튼 보험 사기범. 예.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로 유인을 했냐면,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약자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건 그냥 이렇게 힘없이 불쌍하게 살아야지 하는 동정심을 가식적으로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이득, 내 목적,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더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는 하지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나누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뿌듯하고. 악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딱 자기가 설정해놓은 목표 하나만 보고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걸리면 사람도 다 제거하고, 내가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갖다 뺏고 쓰고, 뭐
다 해서 그 자리를 가는데, 이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같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몰차게 모른 척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이은혜 사건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어디 연구원이라는데, 아니 그러면 어디 연구원을 했다는 건 지능적으로도 뭐 정상일 거고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을 끝까지 당할 수가 있지?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파트로 얘기하겠지만, 이건 두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는 심리적 지배력을 그냥 온전히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기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뭐 목숨줄은 살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못 갚아서 나 언젠가 그 사람들한테 뭐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야.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자기는 죽어라 뭐 365일을 진짜 잠 안 자고 일을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언젠가 뒤통수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말을 하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것부터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다 자기 걸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보통의 정상적 기저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존재인 건 맞나? 뭐 이런 사고의 틀을 갖는데,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건 내 분석입니다. 예.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여자한테 주고도, 이은혜한테 주고도 자기가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해.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거나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선천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보통 그런 기질을 가졌어도 이 두 번째는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가치 안에는 어떤 불완전 애착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그에게는 그닥 그 위를 상회하지 않았던 그만의 어떤 애착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없다고 돈을 못 벌겠어요? 사회생활을 못 하겠어요? 직업의 안정은 이 사람이 더 갖고 있었고요. 사회적 위치도 이 사람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끊임없이 내지르는 공격, 폭력, 그것을 수용하고, 만약에 거기 마지막 대화가 이거더라고요.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내리래 절벽에서. 그럼 보통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어떤 관계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당장 내 돈을 다 주고 했을지언정 안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여자가 그 비합리적인 회유나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협박을 해온단 말이에요. 너가 안 뛰어내리면 내가 뛰어내릴게.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 뛰어내리는 게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여자 입장에서 너가 안 뛰어내리면 내가 뛰어내릴게. 그 비합리적인 것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돼서 자기가 죽을 확률이 높을 걸 알면서도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그 심리 기저가 뭐냐. 내가 진짜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요소, 이게 힘들어 죽겠네. 이 두 요소,
심리적 지배력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선천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배력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심리적 지배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 자, 두 번째는 이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성장 과정이든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에 관계에서의 어떤 분리, 그 다음에 버려짐의 공포, 자기가 이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 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설령 그것이 자기의 위협이 되더라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뭐 그 밑으로밖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애착상의 어떤 이 사람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먹이사슬 안에서의 내 먹잇감으로 보는 대상들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딱 한번 찔러봤을 때 이 사람은 심리적 지배력을 들어가려면 뭐가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회피를 하겠죠. 근데 한번 딱 찔러봤는데 이 사람은 내 지배력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흔한 말로 굉장히 좀 뭐 선한 기저를 많이 가졌어. 그러면 일단 한번 건드려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일단 1차 관문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전 애착에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을 뜨겠죠. 그러면 헤어졌겠죠. 깔끔하게. 근데 마침 또 이렇게 가서 보니 어라?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럴 거면 헤어져. 아니면 너 그럴 거면 너랑 헤어지느니 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 있잖아요. 협박. 이런 협박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악은 흥하고 선은 망한다 라는 이런 참 불편한 이 공식이 아주 예전에는 그 윗단, 상위단에서 공유되는 어떤 공식의 한 파트였다면 지금은 그게 점점 평준화되고 여기에 플러스 심리적 지배력이라는 또 힘을 앞세운 어떤 범죄, 악들이 걔네들이 사실은 저 위에서 만약에 가져가는 뭐 금액이나 어떤 그 지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을 따지고 보면 뭐 저 윗단에서는 막 몇천 원, 몇 조가 왔다 갔다 거린다면 얘네들이 뭐 사실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개 단위는 뭐 몇억, 몇천만 원 선인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이 갈취하고 싶은 목표 액수가 다를 뿐인 거지 양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아주 그냥 일반 서민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그 심리적 지배력으로 뭐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꽃뱀, 뭐 제비들, 뭐 이런 아주 특정 계층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일반인들이 뭐 요즘에는 뭐 채팅 앱도 있고 뭐 다양한 이 온라인상의 만남에 또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거 저는 100% 저도 사실 제가 옛날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노하우, 사람을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기면서 내가 진짜 나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이게 나쁜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뭐 특정 분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지금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뭐 악은 흥하고 성은 망한다. 흥하고 망은 솔직히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나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흥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망했는데 밑바닥부터 다시 다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상태를 인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갖는 특성들에 내가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에 대한 지킴의 어떤 힘이 나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흔한 말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으면 선한 자일수록 당하고 망할 사실 확률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우리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뭐 권선징악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당하지 않고 그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 또한 자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거 나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일부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플러스 알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바이러스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의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리적 기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특성들 아까 얘기했던 뭐 뻔뻔함 뭐 왜 이렇게 다 있었잖아. 뻔뻔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뭐 가식, 위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와서 나를 침투하면 내가 악이 돼버리고 괴물이 돼버리지만 아주 일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쳐들어왔을 때 내 면역 체계가 걔네들을 맞받아쳐서 나를 살게 하는 플러스 알파만큼 아주 작은 백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의 악의 기저들은 나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가 알아야 나도 힘이 있어야 그들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뭐 지금 뭐 대선도 치르고 뭐 지선도 치르고 이렇게 치르면서 웃기지도 않는 게 지들은 막 개판 5분 전에 막 각종 오물을 다 쏟아내면서 뭐 상대한테는 무슨 공자 맹자 무슨 아니 저 하늘에 있는 무슨 신선 아니 무슨 뭐 신들이 하는 영역을 갖다가 매우 그려야 되지 않냐 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화가 났지. 예.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 주변에서 안타까워. 근데 그들한테 제가 느꼈던 한계점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좀 백신에 대한 공포도 아니고 우리가 안정화된 백신은 매년 맞잖아.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잖아. 무슨 홍역 뭐 수두 다 맞았잖아. 천연두 다 맞았잖아. 그래서 극복했잖아. 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무슨 뭔가가 있겠죠. 인간의 나를 해치는 존재들이. 뭐 그거를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백신을 맞을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아주 진짜 그 공포스러운 백신이거나 내 몸에 특이성이 없어 다 맞잖아. 근데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내가 너무 한심해서 그 멍청하고 한심한 단계에서 계속 살 건가요? 그 멍청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 지점에서라도 이제 최소한의 백신을 맞아서 스스로 이제 더 이상의 나를 해야 하는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또 물어봐. 또 물어는 왜 보는 거야 도대체. 근데 결국 그것들을 하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질서들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고통이 와요. 우리 백신 맞아도 미열 나고 근육통 나고
나도 백신 맞았더니 1차 말고 2차 때는 많이 힘듭니다. 그거를 이겨내면 더 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는 늘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건 작은 거니까. 큰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 옆에서 그 어떤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 뭐 각종 범죄들이요, 정말 이제 우리 코앞에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무슨 특이한 얼굴을 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의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언제까지 공포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꽁꽁 숨어서 어디 지하 벙커에 숨어서 안 나가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인간들이 어떤 악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그들과 이렇게 대항해서 뭔가 이기고 싸우고 극복하려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했던 잘못된 수법들을 미리 팍 꿰뚫고 앉아갖고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 라는, 정말 이게 진짜 힘 빠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고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나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나도 하는데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 작은 백신도 그 고통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극단적 공포심이 사실은 이런 더 큰 괴물을 만드는, 이게 사실은 뭐라 그래, 이게 암묵적 그 방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냥 그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나는 나는 몰라. 너 무서워. 나는 숨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저들 눈에만 안 띄면 되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나는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작은 드라마의 한 대사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 그 공포심이라는 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플러스 무기력증.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게 사는 걸 보면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정말 선한 마음의 기저에, 그 다음에 편법, 불법,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일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심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낸다는 게 꼭 질병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전반에는 항상 그런 존재들이 같이 호흡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로 이렇게 떠다니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만으로 이게 탁탁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내 딱 수준을 진단을 해보자면 나는 선행자죠.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악한 짓을 하려도 뭐가 이게 자유로워야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그 양의 방식으로 저는 백신을 맞았다는 거. 그래서 두렵지만 저는 뭐 숨지 않는다는 거,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안 나서 혼났네.